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파산을 상담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검토하는 내용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신가. 우리가 파산 신청하면 파산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면책 결정까지 받아서 채무가 다 면책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책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만 파산 면책을 받으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항상 물어보는 내용들이 다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으실까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상담을 보통 30분 1시간씩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크신 분들은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선생님, 면책 결정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거나 아니면 당장 지금 파산으로 신청하시는 건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량 면책이라고 하거든요. 이 재량 면책이 가능하신 분들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진행을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량 면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재량 면책이 무엇이냐. 재량 면책 규정은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 564조 제2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만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정들을 참작해서 면책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재량적으로. 이게 재량 면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나도 정말 재량 면책이 가능한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가 경중이 낮은 경우이죠. 행위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인 거죠.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들 꽤 있거든요. 잘못하시고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기 직전에, 상담 오시기 직전에 보험이 내가 있었는데 이게 보험이 많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명의를 자녀들이나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고 바꿔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 숨긴 해약 환급금이 금액이 크지 않다, 200~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 면책 불허가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 면책을 받으신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의 발생 원인, 증가 경위,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채무가 엄청 많은데 10억, 20억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쓴 빚이 아니라 회사에 보증을 서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신 분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분들도 당연히 내가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 경위를 봤을 때 재량 면책을 해주신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무자 그리고 가족들의 현재 생활 정도도 검토를 하세요. 신청하신 채무자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분이 현재 나이가 아주 많으신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일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이더라도 이런 생활 정도 상황을 보시고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신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사실 수 있는 분인지 갱생 의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할 때 최대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제가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 한 분 연락이 오셨어요. 관제인이 자료 제출을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조사 절차에서. 내가 당장 입수하기 어려운 그런 서류들도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노력을 하면 그 서류를 준비는 가능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내가 다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안 해줬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면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고 파산관제는 당연히 이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조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절차상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셔서 서류 제출도 잘 해주시고 협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분이 얼마나 면책이 절실한지, 면책을 받고 나면 정말로 열심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채권자가
절차상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도 재량면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해서 있던 사건에서도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파산관계인을 좀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문제가 있지만 제 의견은 면책입니다. 재량면책으로 올려드릴게요 라는 말씀까지 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하나가 톡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관재인 변호사님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채권자 이의 신청이 있어서 아무래도 쉽게 그냥 면책해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부 환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의견이 바뀌셨어요. 이게 바로 채권자 이의 신청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이나 파산관계인도 이분 면책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좀 문제가 있어도 재량면책을 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채권자가 그걸 따지고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재인 조사 절차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채권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이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죠. 그분이 그걸 콕 집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가를 하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없이 재량면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가 들어오면 재량면책에 대해서 법원은 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뭐 면책을 재량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도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환가 배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을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파산관계인이 그냥 숨기셨는데 그냥 재량 면책으로 가드릴게요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 해당 부분의 일부분을 환수를 해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분이 숨기려고 했던 재산이 찾아지고 채권자들의 그 손해, 불이익도 일정 정도 배당을 통해서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재량면책을 해주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재량면책을 받는 대부분의 사건이 그냥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보다는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고 돈을 낸다는 거죠. 파산재단에 돈을 내고 그리고 그게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를 해소하고 재량면책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내가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법원에 돈을 내고 면책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파산관계인 조사에 성실하게 잘 임하시고 하시면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하시니까요. 내가 개인회생으로 가거나 아니면 파산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부 돈을 내더라도 재량면책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사실은 제가 자료 검토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의뢰인과 수도 없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신 분들도 내가 재량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절대 못 받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고 내가 법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료 제출을 잘하고 또 환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돈을 좀 납부하시면 재량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전해드리면 좋은 정보를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